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함수는 요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만 기억하면 된다? 함수는 일단 함수를 알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에 대한 개념 방금 했죠? 그 다음에 리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함수는 자판기에 대해서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이제 동전 투입구, 그죠? 자판기에 동전 투입구. 그 다음에 리턴은 뭐냐면 음료 배출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뭐 이번에 에로 펑션 아니다. 여기다가 일단 처음부터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는 건데,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let rs한테 플러스라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라는 거는 더하기죠.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rs, 자, rs 값이 출력이 되길 원하지만 지금 당연히 rs 값이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라는 녀석을 함수는 함수가 실행되면 그 실행된 결과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실행된 결과를 rs라는 변수에 넣어달라 그런 의미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10 플러스 20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서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rs라는 요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30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겠죠. 그죠? 3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그러면 자, 지금 요 대입연산자가 있고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 대입연산자랑 플러스 중에 더 우선순위가 센 녀석이 누구예요? 바로 플러스죠. 그죠? 만약에 대입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셌다면 이 rs라는 변수에는 10 또는 10 플러스 아니면 요런 녀석이 통째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지금 플러스라는 게 우선순위가 더 세기 때문에 rs라는 변수에는 뭐가 할당된다? 3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된다. 그럼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실행해 보니까 그 실행된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30이라는 거죠. 즉 10 플러스 20이라는 거는 그 행위의 결과는 그러니까 행위는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결과만 남는다. 즉 플러스라는 행위는 사라지고 30이라는 값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즉 이 10 플러스 20이라는 거는 뭘로 변신할 운명이다? 30으로 변신할 운명이다. 즉 실행된 결과를 남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플러스라는 녀석이 실행되면 그 실행된 결과를 남긴다. 근데 지금 어떤 실행된 결과인지는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함수에서 실행된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리턴이라고 합니다. 리턴. 이게 뭐라고요? 함수가 실행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턴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라고 한다면 이 플러스라는 요 함수가 실행됐을 때 이 rs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10과 20에 낚이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두 개 썼기 때문에 인자값을 두 개 넘겨준 것 뿐이에요. 즉 요것만 보세요. 리턴만. 자, 리턴이 바로 함수가 실행된 결과라면 이 녀석은 행위는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그 결과만 남긴다 했죠. 그러면 얘가 실행된 결과가 뭐다? 5예요. 보시나요? 지금 5가 들어가 있는 거. 만약에 제가 이거를 5가 아니라 10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이 행위의 결과는 뭐겠어요? 10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리턴이 무조건 뭐다? 실행된 결과. 즉 함수가 실행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써볼게요. 플러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30과 40 이렇게 썼는데, 자, 그러면 rs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 인자값에 낚이지 마세요. 인자값은 그냥 단순히 매개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넘긴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뭐만 보면 된다? 요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얘가 실행된 결과 뭐? 10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실행된 결과 뭐? 10이죠. 그렇죠? 그러면 실행된 결과가 20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를 지우고, 자, 10 플러스 a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올까요? 지금 A에 우리가 뭐 넘겨주죠? 10 넘겨주고 B에 20 넘겨주죠. 그러면 10 플러스 그러면 이 A는 뭘로 봐야 돼요?
그렇죠. 10이니까 10 플러스 10은 뭐다? 20이기 때문에 이 RS라는 변수에 뭐 들어간다? 그렇죠. 20이 들어가게 된다. 보이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써봅시다. 여기다가 플러스 B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 넘겨졌죠? 그럼 10 더하기 20은 뭐겠어요? 그렇죠. 40이니까 실행된 결과가 4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리턴만 보세요. 리턴이 바로 함수의 실행된 결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let c는 a 플러스 b. 자, 이런 식으로 썼다 해가지고 얘가 실행된 결과가 바뀌나요? 아니죠. 무조건 리턴이에요. 리턴. 그러면 똑같이 뭐겠어요? 40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리턴 C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10과 20이 4개 변수로 들어가서 더해진 결과인 30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조건 리턴이 함수에 실행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함수를 하나만 더 써볼게요. 이번에는 이 함수를 어떤 식으로 써볼 거냐면 이렇게 써볼게요. let 마이너스라고 쓰고 그 다음에 펑션 소가로 중가로. 자, 익명함수로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를 2개를 받을 겁니다. 자, 얘는 뭐겠어요? 얘가 실행된 결과가,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a-b, 그러니까 a에서 b를 뺀 결과를 우리한테 달라,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면 콘솔 로그에서 제가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10, 30, 그 다음에 15 썼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실행된 결과를 뭘로 출력할까요? 뭘로 출력할까요? 그렇죠. 15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익명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있을까요? 있겠죠. 제가 이거를 에러 펑션으로 써볼게요. 자, 에러 펑션을 어떻게 쓴다? 보통 이제 함수 쓸 때는 컨스트로 많이 쓰거든요. 자, 여기는 multiply 맞나? mul multiply 이렇게 쓰던가? 곱하기가 multiply로 알고 있는데, 자, 한번 검색해 볼게요. 맞네요. 자, multiply라고 쓰고 저거 에러 펑션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b.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얘는 5, 그 다음에 2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10이 나오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를 썼는데 요 함수 안쪽에 중괄호가 있고, 중괄호 안쪽에 한 줄짜리 코드면 제가 중괄호가 어떻게 된다? 생략이 가능하다 했죠? 그죠? 중괄호 생략이 가능하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중괄호를 여러분들이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러 펑션은 뭐가 가능하냐면 얘가 어차피 리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리턴 생략 가능해요.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자, 코드가 어때요? 굉장히 짧아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 코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펑션을 쓰게 되면 코드를 굉장히 간략하고 가독성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걸로 도배되어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걸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걸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얘는 살짝 조금 그런데 얘도 쓰긴 해요. 익명함수도 쓰긴 하지만 다 씁니다. 함수. 근데 요렇게도 많이 쓴다.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함수 리턴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드린 거고, 리턴은 바로 뭐다? 함수가 실행된 결과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간혹가다 요 함수 실행된 결과를 콘솔 로그라고 이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함수의 실행된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콘솔 창에 요거 출력해줘 라는 의미이지 리턴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리턴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얘는 그냥 콘솔 창에 나 이 값 출력해줘 그런 의미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함수 하나 리턴을 가지고 한 번 더 예를 하나만 드려볼게요. 자, 저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콘솔 로그에서 20살은 성인입니까?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맞다 아니다를 뭐라고 한다 했죠? 자바스크립트에서 true 또는 false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is adult
ADULT AG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넘겨준 값이 성인이냐, 그러니까 성인 나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여기 앞에 is가 붙으면 그 결과는 true false라고 보시면 됩니다. true false. 자, 근데 당연히 이런 게 없으니까 얘를 만들어 볼게요. 에러 펑션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const is adult age, 그 다음에 여기는 뭐 age 값 받고 이런 식으로 써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써줘야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넘겨받은 age가 20살보다 크다.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맞다를 뭘로? true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아니다라는 거는 return false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return false 여러분들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겠어요?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20살 넘겼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5살, 15살을 넘겼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false 나오겠죠. 그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죠. 자, 그러면 지금 return이 몇 개예요? 2개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가 실행되는 거고, 얘가 참이 아니면 else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건데, 제가 이렇게도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할까요? 맞춰보세요.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 함수는 return을 만나면 그 즉시 종료됩니다. 뭐라고요? 함수는 return을 만나면 그 즉시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종료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20살은 성인입니다 했을 때 당연히 뭐겠어요? 얘가 참이니까 return true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함수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제가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실행됨이라고 써볼게요. 자, 만약에 얘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면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요 코드가 실행됐을 때. 그죠? 한번 요거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죠? true만 나오는 거. 즉 무슨 말이에요? 함수가 여기서 참이니까 return true하고 끝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거 넘겨줬을 때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실행된 메시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거짓이면 얘는 return은 실행도 안 되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eturn false가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함수는 return을 만나면 그 즉시 종료된다. 이게 함수가 실행되는, 함수 return이 실행되는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랑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콘솔 로그는 단순히 콘솔창에 출력해달라는 요청일 뿐이지 콘솔 로그가 실행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return이 오직 함수 실행된 결과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